윤성호 선생님은 부인을 죽이는 살인마가 아닙니다. 산소호흡기 떼려고 했던 건 최명지 당신이잖아. 오늘은 병실의 목격자 구하나가 신여진을 살리고 윤성호를 석방시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형님 지금쯤 돌아가셨겠지? 조영사와 매일같이 가던 카페에 앉아 신여진의 사망 소식만을 기다리던 최명진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형님이 위급하시다고요? 심정지가 다시 왔다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산소호흡기가 빠져있던 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명지 보호자님은 오늘 병실에 들리신 적이 없으신가요? 최명지의 희망과는 달리 신여진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병실 사람들은 최명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인데 잘 연결되어 있던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으니 범인은 그날 병실에 있던 보호자 중 한 사람일 거라고 의심이 되었죠. 병원 사람들이 보기에 단연코 의심이 가는 인물은 최명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 신여진의 남편인 윤성호는 입원 기간 내내 병실을 지키며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고 오직 환자가 눈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최명진은 단번에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참 목숨도 즐기십니다. 거기서 죽었어야죠. 형님이 끝까지 죽지도 않고 발목을 잡는데 형님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수는 없죠. 내가 감옥을 왜 가요? 평생 집 밖을 떠돌다 이제 와서 남편 행세하고 있는 아주버님이 가셔야지. 최명진은 그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신여진이 이미 자신과 윤세영에게는 땡전 한 푼 남겨놓지 않고 모든 재산을 은총이와 구하나 앞으로 신탁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명지가 낼 수 있는 마지막 수였죠. 아주버님이 존속살인 미수로 감옥에 가게 되면 은총이 보호자는 세영이가 될 수밖에 없어. 최명지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미수죄를 윤성호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결심했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왜 물어요?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건 남편일 텐데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었다니 설마 평생 형님을 보살펴온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 참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저는요 신여진 환자 남편 윤성호 씨가 출입금지를 시켜놔서 병실에 얼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내가 간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라는 인간은 20년이나 따로 살다가 대기업 회장 부인이 오늘 내일 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자기 목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형님이 깨어날 것 같으니 죽으라고 산소호흡기를 떼었을 거예요. 정황이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 보호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살인미수범이랑 같은 병실에 환자를 두면 이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어코 우리 형님 돌아가시면 그 책임 병원 사람들이 다 질 수 있냐고요. 최명지의 협박에 못 이긴 병원 측에서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 있는 VIP 병실에 경호원 한 명이 없고 CCTV 한 대가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윤성호는 결국 쇠고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고 마는데요. 윤성호가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다는 소식에 구하나와 구지석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지석은 윤성호가 그동안 자신이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걸 감쪽같이 속인 충격에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는 윤성호를 보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윤성호가 자신의 부인 신여진을 죽이려 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끌려갔다니 누가 봐도 최명지 짓인 게 뻔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구하나는 침울해 있는 구지석을 보며 윤성호를 돕자고 말했습니다. 지석아 그래도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최명지 짓인 게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척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내가 병실에 갔을 때 신여진 회장 산소호흡기만 빠져있고 선생님은 병실에 안 계셨거든. 내 생각엔 그때 최명지가 병실에 들어와서 신여진 회장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 그때 마침 병원 교수님이 보호자를 찾는다고 하셔서 나가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그날 최명지랑 똑같은 여자 뒷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최명지는 자기는 그날 병원 근처에도 얼씬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나라도 가서 선생님을 도울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것도 도와주셨고 은총이 할아버지시잖아. 선생님이 우리 속인 건 너무하셨지만 최명지가 저지른 죄까지 덤탱이 쓸 이유는 없으신 것 같아.
구하나는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최명지가 먼저 와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오는 길이었죠. 최명지는 이날 경찰서에 들려 윤성호에게 천벌을 내려달라 간곡히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선생님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집 나간 아주버님 대신에 형님을 20년이나 보필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적만 남편으로 올라있으면 다입니까? 이거 안 보이세요? 제 형님이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작성해둔 이혼소장이에요. 한마디로 윤성호 저 사람은 무늬만 남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부자 마누라 죽는다니까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자기가 남편 역할 하겠다며 저를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형님한테는 아직 어린 손자가 있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재산 때문에 부인까지 죽이려고 한 그 살인마가 자기 손자는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저 이거 국민청원 할 겁니다. 그런 인간한테 아이 양육권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당장 저를 이은총 보호자로 지정해주세요. 할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접근 금지 시키시고요. 아이 학대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최명진은 되도 않는 억지를 부려가며 윤성호의 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은 최명지의 억지를 계속해서 들어주기가 힘들었죠. 내내 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최명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는걸.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 잘하면 우리 모녀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최명지를 딱 마주친 구하나는 저 여자 최명지가 신여진을 죽이려 했구나 눈치챘죠. 그날 내가 본 옷이랑 똑같잖아? 구하나는 경찰들 앞에서 최명지가 범인일 거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 방금 나간 여자 제가 뒷모습을 그날 똑똑히 봤어요. 병원에 온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산소호흡기에 찍힌 지문은 확인해 보셨어요? 윤성호 선생님은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간호사가 호출해서 나간 거고 산소호흡기가 빠져서 심정지가 온 시간이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신여진 회장 손자 보호하고 있는 중인데 최명지 저 여자는 절대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혜성그룹을 가지려고 은총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최명지가 경찰 앞에서 했던 거짓말은 결국 모두 뽀록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물 위로 떠오르는 법이니까요. 특히 그날 병원에는 얼씬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최명지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죠. 이제 와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최명지의 거짓말은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모든 CCTV를 최명지가 지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권력과 돈이 있다 해도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특히나 최명지의 수족과 같았던 조영사가 현재 장비서가 푸른 용역들에게 쫓기며 모텔방에 숨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조영사는 이제 최명지의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은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윤성호마저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우리 주인공 구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은 이제 구하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활약이 참 기다려지는 순간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하나는 어떤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남은 복병 장비서가 있었죠. 장비서는 그냥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 오른팔로 그 자리를 오래 지내왔으니 장비서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장비서는 수십 년간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온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윤성호마저 병실을 비운 상황이니 신여진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 하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신여진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죠. 장비서는 더는 방심하지 않고 신여진의 병실에 경호인 역을 깔아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신여진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최명진은 이제 윤성호도 없겠다. 다시 보호자 행세를 하며 신여진의 병실에 출입하려 했지만 이번엔 아예 발끝 하나조차도 들이밀 수가 없었죠. 병실 앞에서 최명진은 발끈했습니다. 아무도 들이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누가요? 아주버님도 경찰에 잡혀가셨으니 내가 보호자인데 감히 누가 나를 막아. 최명지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서는 최명지가 병실에 들어오는 건 겨우 막아냈지만 혜성그룹까지 최명지가 나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회사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신여진도 윤성호도 없겠다. 아주 뻔뻔하게 복귀한 윤세영을 앞세워 자기들 모녀가 혜성그룹을 맡아야 한다 주장했죠. 윤세영은 오랜만에 복귀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이사들에게도 돈을 얼마나 먹여놨는지. 이 회사 임원들은 아주 신여진 돌아오면 싹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최명진은 이미 많은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구지석은 자신의 복수에 회의감을 가지며 혜성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까 고민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모든 게 윤성호가 도와준 것들이었으니 자신이 정말 자기 힘으로 복수를 한 것은 맞나 모든 것이 허무해졌겠죠. 구지석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비서가 드디어 증거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이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사주한 범인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여진 회장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최명지 지시였어요. 이 말에 구지석과 구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황하던 구지석과 구하나의 복수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지 드디어 갈 길을 찾았는데요. 그들의 진정한 적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서는 신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이미 작성해둔 신탁 서류를 건넸습니다. 놀라운 내용의 서류였죠. 회장님이 구하나 씨에게 남기신 겁니다. 구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는데요. 혜성그룹부터 시작해서 집 토지 그리고 부동산까지 전부 저랑 은총이 그리고 제 동생들 앞으로 수탁해 놓으셨다고요? 아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회장님이 사과는 하셨어도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구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진심으로 자신이 한 가족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반성을 하셨습니다. 장비서의 말에 구하나는 숙연해졌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구하나 씨에게 미안해하셨고요. 가짜 딸로 농락한 것이 늘 죄스럽다며 잘해주었어야 한다 후회를 계속하셨었습니다. 신여진은 마음속으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하나 씨랑 친딸처럼 데이트 갔던 것과 병간호해주던 순간이 생각나신다면서요. 장비서는 신여진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심을 대신 전달해 주었는데요. 저는 신여진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신여진이 쓰러져서야 구하나는 신여진의 진심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늦게서야 알게 된 마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죠. 역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 같네요. 신여진은 그간 참 쌀쌀맞고 냉정한 인간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참 마음도 여리고 의리와 정도 있었네요. 그러니 최명지가 자신 곁에서 20년이나 지켜주었다고 철석같이 믿다 이렇게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구하나와 갈등하게 된 것도 모두 최명지의 이간질에서 시작되었던 거고요. 최명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신여진과 구하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구지은과 구지창 이 두 사고뭉치 동생들의 마음도 많이 풀렸는데요.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동생들의 마음도 이제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정말 신여진 회장이 우리 가족들한테 전 재산까지 남겼단 말이야? 구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1,000억으로 보상하라는 말은 정말 1,000억을 내놓으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죠. 기업사냥 피해자들과 나누어야지. 불의로 얻은 돈은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지은과 구지창도 돈 욕심 그만 내고 철 좀 들어야죠. 이미 신여진한테 각자 10억씩 20억이나 받아갔으니 많이도 받아갔습니다.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평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요. 구지석도 자신의 진짜 원수가 최명지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윤성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구지석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는데요. 선생님을 그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른 은인을 내려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다 하며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신여진 회장 남편이라니 너무나 미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구지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성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석아, 나도 지난 세월 널 내 자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제 진짜 내 아들 할래? 윤성호의 품은 언제나처럼 넓고 따뜻했는데요. 너도 구하나 씨도 그리고 동생들까지 모두 참 고맙구나. 이 말에 구지석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결국 구하나와 구지석 남매의 도움으로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법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윤성호의 무죄를 밝혀주었는데요. 구하나도 그런 윤성호에게 두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정말 힘을 합쳐서 최명지한테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윤성호는 특히나 구하나에게 정말 고마웠는데요. 구하나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은총이를 키워준 은인인데 신여진도 구하고 자신도 구해냈으니 윤성호는 그들에게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었죠. 윤성호는 모든 일이 다 끝난다면 이들 구씨 남매들을 모두 입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성인 입양이 흔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죽을 때까지 부모가 필요하니 말이에요. 나이가 몇이든 부모의 사랑은 필요한 법이죠. 특히나 자신들 때문에 부모를 잃었으니 남은 생이라도 부모의 정을 대신 주고 싶었습니다. 유진 엄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아이들 어쩌면 유진이가 우리한테 보내준 인연일지도 몰라. 하늘로 먼저 간 딸이 보내준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니 더욱 각별했죠. 한편 윤성호가 풀려났다는 소식은 최명지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큰아빠 풀려났대? 우리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세영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만 빨리 챙겨서 외국으로 튀자. 나 너무 무서워. 윤세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쫄보 윤세영은 지금이 도망갈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감이 왔지만 최명지는 욕심과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재산 가지고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거라면 시작도 안 했어. 최명지의 눈빛은 여전히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조금만 버티면,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기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최명지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끝없는 욕망이 결국 최명지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악행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순간, 이제 드디어 신여진이 눈을 번쩍 떠야겠죠? 모든 것이 준비된 순간 신여진의 활약이 기다려집니다. 구하나가 그간 차려놓은 복수의 신여진이 숟가락을 얹을 시간입니다. 사실 윤성호가 순순히 신여진 살인미수로 쇠고랑을 차고 잡혀준 것도 오늘 이날의 복수 피날레를 위해 모두를 속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예상보다 더 치밀하고 깊을지도 모릅니다. 신여진도 클리셰처럼 의식이 진작 돌아와 있는데도 부부가 모두를 속인 거라면 참 재미있겠네요. 그런 반전이 있다면 정말 짜릿할 것 같습니다. 최명지 모녀에게 어떤 천벌이 어울릴지 상상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